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보다 더 대박이 날 수 있을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따상을 기록한 대박 공모주 중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식시장에 중요한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즉 BTS의 소속사이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을 하고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하는 진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연휴 전에 진행됐던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도 1100대 1을 넘기는 그런 진기록을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마지막 대어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상장을 한다면 과연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앞서 상장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보다 더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정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계량적인 부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 즉 투자 매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가 얼마로 책정이 됐고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공모가 최상단인 13만 5천 원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가 결정이 됐죠. 자, 이것을 시가총액, 즉 기업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4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 3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3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나가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 가치로 책정이 됐다. 자, 이런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모가의 무려 3배에 가까운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런 증권사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를 과연 이 공모가 기준에서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공모가 산출 로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피어 그룹을 선정을 해서 가치를 산출을 해줬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어 그룹은 크게 5개 기업을 선정을 했네요. JYP 엔터,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SM은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YG 플러스,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EV 에비타 배수를 구해줬어요. 자, EV 에비타가 무엇이냐? EB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 가치인데 시가총액의 총 차입금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에비타, 이 부분은 이자, 세금,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지출되기 전 이익이다 라고 해서 현금 흐름 관점에서 이익을 계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에비타로 나눠서 그 기업들이 이 EV 에비타 배수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한 다음에 총 5개 기업이잖아요. 이 5개 기업의 EV 에비타 배수를 평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반기 연안산 실적의 피어 그룹들의 EV 에비타 배수를 평균한 값, 즉 이게 42.36배로 나왔잖아요. 자, 이것을 곱해서 산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JYP 엔터나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어 그룹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하는데 피어그룹으로 넣는 것이 합당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일반 엔터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의 밸류까지 더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위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콘서트 티켓도 팔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제도가 있어서 유료 멤버십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BTS를 포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들, 소속 아이들의 굿즈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팬 카페로 운영됐던 그런 카페 기반형 소규모 플랫폼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인하우스 개념으로 들어오면서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버스의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자, 100만 단위 기준입니다. 1년 전에는 26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무려 860만 명, 1년 사이에 3배가 늘었고요.
MAU도 상당히 높죠. 게다가 이 위버스의 가입자,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보다 해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위 플랫폼 기업이긴 하나 사실상 안방 회사잖아요. 해외보다는 우리나라 인구, 사용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이 우리나라 비중보다 훨씬 높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더 부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논리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앨범 판매의 특성인데요. 자, 이것은 유안타 증권 보고서에서 발췌를 해온 부분인데 신보는 신규 앨범이고요. 구보는 예전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얼만큼 판매가 되는지 그 추이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 특징적인 게 신보 판매가 늘어나면 구보 판매도 같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앨범은 생애 주기가 있죠. 한번 출시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앨범 판매 추이를 보면 신보 판매와 구보 판매가 같이 증가를 한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부분은 마블 유니버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가령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을 처음 본 사용자라면 너무나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 마블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1, 2, 3를 다 본다는 거죠. BTS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앨범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규 팬이 생기면 이번에 앨범을 샀다라고 한다면 이 과거의 앨범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 BTS의 스토리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보 판매가 증가하면은 구보 판매가 증가하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는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증권사들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목표 주가를 얼마로 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당연히 이 공모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하나금융투자입니다. 38만원, 거의 3배에 가까운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투자증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투자증권도 21만 5천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각 증권사의 목표 주가 산출 로직을 살펴보면 IBK 같은 경우에는 2021년 EPS에 PER 60배를 적용을 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 실적 기준 PER이 한 50배 정도? 한 4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PER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유일하게 2021년도 아니고 2022년 순이익, 즉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의 예상 순이익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PER 50배, 멀티플 50배를 적용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이 밴드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측정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순이익에다가 PER 30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30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장 호황기를 맞았을 때 그때 PER이 한 30배 정도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공격적인 목표 주가 시나리오는 2021년 순이익에다가 멀티플 50배인데 자, 이것은 엔터 3사가 아니라 플랫폼, 커머스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기업들의 이 PER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예상 EPS의 PER 60배. 자, IBK와 동일하죠. 산출 방식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안타 증권의 목표 주가가 좀 더 높게 나온 이유는 2021년 예상 순이익을 유안타 증권이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EBITDA 여기에다가 27.6배를 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냐?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자, 이런 기업들의 EV, EBITDA 배수를 평균 내서 계산을 해줬다. 어떻게 보면 이 공모가 산출 로직이랑 가장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산출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2021년 예상 순이익 내지는 2022년 예상 순이익 그것을 바탕으로 수치를 구한 다음에 멀티플을 곱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 실적을 제시한 유진투자증권 자, 두 증권사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상 실적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 수치를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콘서트 매출이 상당히 2021년에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투자증권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상을 했죠. 물론 이 콘서트 매출이 오프라인 콘서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엔 이 코로나 이슈가 거의 완벽히 해결이 돼서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 이 부분이 상당히 호황을 거둘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유진투자증권은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MD 라이선스 쪽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굿즈 이런 매출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하나금융투자는 5,340억, 유진투자증권은 2,840억. 이것도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해보다 2배 이상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유진투자증권은 올해보다 한 20-3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증권사의 예상 실적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지, 그 부분이 정해진다면은 과연 어떤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합리적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5년간 대박 공모주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서 대박 공모주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따상을 한 기업들. 자, 따는 무엇이냐면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가장 많이 올라서 형성이 된다면 2배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따블. 그래서 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2배로 시작을 한 기업들, 그리고 거래가 되면서 상장한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 그런 기업들이 이제 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박 공모주라고 지칭을 했고요.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략 최근 5년간 이렇게 따상을 기록한 공모주가 총 14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거의 한 3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상장을 했거든요. 즉 300개 중에서 14개 기업이니까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신다면은 5%가 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유통 가능 물량,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따상을 기록한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박 공모주의 주요 데이터, 이 순위를 매긴 부분인데요. 자, 맨 처음에 유통 가능 물량, 이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SK바이오팜이 5%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 가능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상장돼서 거래되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팔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따상을 기록한 대박 공모주 중에서 유통 가능 물량 순위가 한 7위 정도, 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무 확약 비율.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공모주를 상장하고 나서 1개월 내지는 뭐 3개월,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안 팔 테니까 나한테 주식을 좀 더 많이 줘. 그렇게 안 파는 기간을 늘리는 대신 받아간 주식의 물량. 자, 이런 것들을 의무 확약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박 공모주 중에서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자, 그런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의무 확약 비율이 81%가 넘었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뭐 59%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보였죠. 그거보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 이 차원에서 살펴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104대 1을 기록을 했거든요. 자, 이것이 대박 공모주 중에서는 한 5위 정도, 중간보다 약간 좀 높은 순위에 속한 것이죠. 역대 최고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기업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1479대 1.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죠. 자,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기대를 품는 투자자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따상을 기록한, 즉 대박 공모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총 유통 가능 물량, 의무 확약 비율, 수요 예측 경쟁률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중간 내지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자, 그런 수준의 자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가 13만 5천 원으로 형성이 되고, 그런데 증권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전반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기존 엔터테인먼트 3사보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위버스 플랫폼의 가치,
기존 엔터 3사에 없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이 잘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을 포함해줘야 된다. 자, 그런 논리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앨범 판매 특성입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앨범에 스토리가 있죠. 이번에 신규 유입된 팬이 새 앨범을 사서 듣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앨범까지 들어야지 그 BTS의 세계관,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차별화된 요소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목표 주가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은 바로 예상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공격적으로 예상한 그런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 사업 부문별로,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한 그런 증권사의 사업 부문별 실적 추정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콘서트 판매, 이쪽 부분이 상당히 내년에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MD 라이선스, 이 매출액도 기존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반면 보수적으로 예측한 그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기대치를 낮춰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떤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에 동의를 하는지, 정말 이렇게 급진적으로 실적이 급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신다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대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가져갈지 그 부분이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 대박 공모주들과 비교를 해서 유통 가능 물량,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중간 내지는 중간에서 약간 위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대박을 친 SK 바이오팜의 유통 가능 비율, 카카오 게임즈의 기관들의 수요 예측 비율, 그 다음에 의무 확약 보유 비율, 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완전히 도드라지게 탑 수준은 아니다. 중간보다 약간 높이 있는 그런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종합을 하셔서 공모주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내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마음속에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대박 공모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